네, 녹화 시작했고, 제 목소리 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어,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그럼 일단 아이스 브레이킹부터 20분 진행을 할 텐데, 이번 아이스 브레이킹 주제가 단어 모음 중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단어 두 개와 나에게 필요한 단어 두 개를 고르세요. 그리고 팀원들이 선택한 단어의 의미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이건데, 일단 저부터 시작을 해서, 문기훈님, 김지현님, 노승현님, 이하영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민성님 이렇게 차례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단어 모음 중에 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단어는 긍정과 미래지향인데, 저는 매사에 약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뭔가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시간에 맞게 그 계획을 딱딱 이뤄가는 게 저한테 뭔가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획이 좀 뭐 어그러지거나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뭐 오히려 지금 이렇게 됐어도 오히려 이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개를 골랐고, 저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는 창의 그리고 부지런함 이렇게 두 개를 골랐는데, 사실 제가 창의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늘릴 수 있을까 많이 고민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창의성은 좀 타고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사실 창의성이 없어서 좀 평소에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어서 창의성을 골랐고, 그다음에 부지런함은 뭔가 제가 좀 더 부지런했으면 지금까지 더 많은 걸 했을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계획은 잘 세워놓지만 그 계획들이 잘 안 이루어질 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런하지 못함을 약간 후회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개를 골라봤습니다. 다음에 문기훈님 혹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혹시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네. 제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단어는 노력이 예의와 성실이고, 그 이유는 저는 이제 남에게 피해 주지 않자는 주의여서 뭐 팀 프로젝트를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좀 성실하고 예의를 갖추면은 피해 안 주고 적을 만들지 않는 것 같아서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노력과 부지런함인데, 좀 혼자 있을 때 많이 좀 나태하다고 해야 되나? 좀 많이 안 해서 앞으로 이제 졸업하고 취업하려면은 가장 필요한 게 부지런함과 노력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했습니다. 예, 예, 끝났습니다. 네, 다음 그럼 노승현님 해주세요. 네, 저는 일단 가치 있다는 단어를 제가 평상시에 추구하는 거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신뢰하고 유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선택하게 된 기준이 다른 사람들과의 좀 대인관계 중심을 생각했는데, 어,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할 때 신뢰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제가 좀 옛날엔 좀 많이 딱딱한 편이었는데 좀 고지식 같다고 좀 생각해야 하는데, 이게 대학 들어오고 그리고 좀 군대 생활하면서 이게 사람이 좀 유연성이 있고 좀 이렇게 능글맞이한다는 걸 좀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단어 두 개는 일단 비전하고 실천으로 했는데, 이거는 다른 분들하고 좀 같은 의미로 일맥상통해요. 저도 사실 부지런함을 고르려다가 좀 새로운 거 없을까 하다가 비전하고 실천을 골랐는데, 그 목표를 내가 설정했으면 그 목표에 맞게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 혹시 신뢰랑 어떤 거 말씀하셨는지 다시 물어봐도 유, 될까요? 유연이요. 아,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그러면은 김지연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단어로 자존감하고 사랑을 골랐거든요. 저는 뭔가 평소에 살아가면서 제 삶의 주인공은 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을 나 스스로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꼽았고, 사랑 역시 저는 뭐 연인과의 사랑이든 가족 간의 사랑이든 뭐 친구들 간의 사랑이든 사랑이 주는 힘이 있다고 믿고 있어서 가치 있는 단어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단어로는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부지런함과 도전을 꼽았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매주 많은 과제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좀 게을러서 가끔 미뤘다가 막 하루 전날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될 것 같아서 부지런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도전도 저는 막 평소 막 아이스크림 같은 거 막 베스킨라빈스 고를 때도 맨날 먹던 것만 먹는 습관이 있는데 한번 이런 사소한 것에서도 도전한다면 충분히 다른 더 큰 일을 할 때도 도움되지 않을까 해서 필요한 단어로 골랐습니다. 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 자존감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로 꼽으셨는데 네네. 혹시 뭔가 자존감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뭔가 말씀해주고 싶으신 그런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일기 같은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자기에 있었던 일 같은 거 쓰면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고 자기 스스로 또 응원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나는 어떻게 했지만 뭐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식으로 방향성 같은 것도 자기 스스로 제시할 수 있어서 일기 같은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 옆에서 누가 머리를 말려가지고. 혹시 다음에 이하영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제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단어 두 개는 사랑이랑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연 씨랑 같이 비슷하게 사랑을 뽑았는데, 사랑을 뽑은 이유는 뭐냐면, 주어진 단어들이 다 사랑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골랐고,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헌신할 수 있고, 뭐 사랑하면 한결같을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다, 그 안에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괄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랑을 뽑았고요. 그 다음에 배려는 저희가 지금 다 사회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뭐 가까운 데를 말하자면은 집에서 가족이랑 살고 있는데 가족이랑 살면서도 배려가 필요하고 또 당장 나가서 뭐 빵집에서 빵을 사는다고 하더라도 뭐 배려를 해서 뭐 갑자기 구체적인 상황이 떠오르진 않는데 뭐 사회적인 사회 속에서 배려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저에게 필요한 단어 두 개는 평온이랑 소신을 뽑았는데요. 평온은 제가 이제 사람이 기분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화가 나거나 뭐 슬플 때나 이럴 때 좀 마음속으로 기분이 조금 롤러코스터를 타는 부분이 있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할 일을 안 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좀 더 좀 마음속으로 좀 약간 약간 평행한 그런 감정 상태를 좀 가지고 싶어서 평온을 뽑았고요. 그다음에 음, 소신은 약간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길을 가고 있는데
뭐 똑같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누군가를 따라하지 않고 저에게 맞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따라가고 싶고 그런 거를 찾고 싶어서 잘하는 것도 찾고 좋아하는 거 찾고 그렇게 약간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소신을 뽑아봤습니다. 아까 이상입니다. 평온을 좀 가치 있게 생각한다 하셨는데 아까 네, 여쭤봤던 거랑 약간 비슷한 질문인데 네. 뭔가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평온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나요? 어, 음, 뭔가 저 취미 생활이나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듣거나 뭐 맛있는 거를 먹으면서 풀거나 뭐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풀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민성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신뢰와 용기인데요. 이게 용기가 없으면은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뭐 실천하기에 용기가 없게 된다면은 실천을 하기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용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신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가 아닌가 싶어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하다고 느낀 두 가지는 절제와 성찰인데 이제 성찰은 평소에 그냥 성찰하지 않고 살면은 제가 볼 수 없었던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찰을 선택하게 됐고요. 이제 절제는 작년에 알바를 시작하면서 과소비를 시작해서 이제 다시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절제를 선택했습니다. 과소비를 얼마나 하셨나요? 구체적인 금액보다는 제가 평소 받는 용돈과 알바비를 보다 훨씬 많이 썼었어가지고 가지고 있던 금액을 잃고 이제 다시 절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혹시 뭐를 사는데 제일 많이 소비를 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 그냥 이제 친구들이랑 뭐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뭐 선물 같은 거 살 때도 많이 썼고 근데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밥 먹을 때나 선물 살 때 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이제 훨씬 많이 나와가지고 다시 절제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바는 어떤 걸 하시나요? 저는 떡집에서 알바했습니다. 네, 어디? 그 떡집이요. 떡 아, 먹는 거 이제 네. 꽃 자르고 포장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지금 여섯 명이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빨리 끝나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말했던 것 중에 제가 아까 질문 드렸던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뭔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 자기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은 괜찮은 것 것 같습니다. 같아요. 네. 어, 저는 부지런함이 저한테 필요하다고 했는데 요즘 너무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잘 못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피폐해져가지고 삶이 너무 그냥 누워서 놀기만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헬스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헬스를 시작하니까 뭔가 그래도 활기차게 활동하는 시간이 생기다 보니까 삶이 전체적으로 조금 바뀌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헬스를 시작하면 일단 밖에도 나가게 되고 뭔가 운동을 하면은 저는 뭔가 다른 것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지런함을 좀 찾으려고 전 헬스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다른 분 말씀하실 거 있나요? 저는 이제 절제를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식비가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제가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식사를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때 기숙사 뭐 룸메이트와 나가서 항상 외식을 하거나 배달 음식을 먹었었는데 이제 기숙사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선에서 음식을 해결하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소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기숙사 안에서 그 막 해먹는 건 안 되지 않나요? 어떻게 안 되죠. 주로? 컵밥이나 그런 거 아, 같은 거 해가지고 먹다 보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저도 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었는데, 전도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거든요. 하고, 안 하고도 후회하는 것보다는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 이 마인드를 계속 상기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막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은 도전 안 했을 일들도 그냥 차라리 그래 하고 후회하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바꾸다 보니까 계속 그냥 도전하려는 생각이나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계속 상기시켜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음, 아, 노승현님 혹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아까 전에 저에게 필요했던 단어 비전과 실천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근데 이제 지연님께서 아까 전에 후회하기보단 하나씩 먼저 실천하고 하자고 하셨잖아요. 그게 더 후회 안 남는다고. 전 좀 반대로 생각해봤는데, 저도 일단 하고 싶은 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 게 무척 많은데 이게 좀 너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스펙트럼이 너무 넓다 보니까 좀 중구난방이에요. 제가 좀 막 주식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최근에는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걸 배우고 싶어서 동아리에 들기도 했는데 근데 이게 또 이제 학업 이제 4학년인데 취업 준비도 같이 해야 하고 주식하는 것도 좋아하고 프로그래밍도 또 관심 생겨가지고 좀 이렇게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제가 끝낼 수 있는 능력 한계를 넘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고 있는데 빨리 제가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전을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이를 실천해야겠다는 것을 최근에 많이 좀 느끼게 됐었어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지금, 그러면 네. 말씀 네네네. 드릴게요. 저는 그 평온이랑 소신 뽑았었는데, 약간 소신이라는 게, 똑같은 길을 똑같이 따라하지 않고, 뭐, 나만의 것을 찾는다는 이런 의미라서, 아까 말씀하신 도전이랑 조금 약간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해서, 그냥 요즘 뭐, 학교도 다니고, 뭐, 과제도 하고, 뭐 약간 이런 와중에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려고 좀 노력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행을, 뭐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스톱이 되어 있는데,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 뭐 짬이 나면은, 뭐 여유가 되면은 여행을 가는 거를 좀 찾아본다거나, 뭐 약간, 그리고 뭐 보통 아침형 인간이 좀 부지런하고 좀 열심히 한다고 인정을 받잖아요. 근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좀 힘들고 밤에 좀 공부하거나 이런 게 집중이 잘 돼서는 편인데, 근데 뭐 그런 말을 듣고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하고, 특히 학교 다닐 때는 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요즘은 다 집에서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소신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내가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을 찾아서 공부를 한다거나, 약간 아까 약간 먹던 것만 먹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지연 씨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뭐 먹을 때 새로운 맛을 찾아서 먹다가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뭐 항상 그래서 주위 사람들한테 그냥 먹던 거 먹지 막 이렇게 좀 핀잔을 받기도 하는데 약간 그런 거에 굴하지 않고 항상 새로운 맛을 찾아다니는 약간 그런 것도 소신을 지킨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규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노력이랑 부지런함을 선택했었는데 좀 뭐 사이버 강의다 보니까 좀 많이 자고 싶을 때까지 자고 그냥 일어나서 수업 듣고 이게 습관이 된 것 같아서 저번 주부터 좀 부지런해지기 위해서 우선 이제 저도 8시 반에서 9시에는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또 이번 주에는 추가로 이제 일어나서 책을 읽거나 뭐 단어장을 본다거나 30분 정도씩 해서 좀 부지런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시간도 어느 정도 돼가지고, 제가 녹화를 한 거를 한번 확인을 하고 해가지고 해야 돼서, 11시에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네. 예,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녹화 마치고 11시에 시작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